됐다. 이걸로 빚은 다 갚은 셈이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소중한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언제나 평안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11월 중순 강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마당에는 새벽부터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배추 포기들 위로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박명숙 여사 댁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일인 김장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모인 새 식구의 얼굴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 대신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 더 시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오지영 씨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며 애써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58,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 앞에서 늘 죄인처럼 작아졌습니다. 남편 김성수 씨가 2년 전 벌였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시어머니의 평생 쌈짓돈 3억 원을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집안의 모든 대화는 돈 문제로 시작해 돈 문제로 끝났고 웃음소리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성수 씨는 묵묵히 배추를 나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습니다. 78배 시어머니 명숙 여사는 허리를 굽혀 무채를 써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섭게 담은 입술과 칼질 소리만이 그녀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는 까마득한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오전 10시경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박명숙 어르신 앞으로 온 등기 우편입니다. 웬 등기일까? 지영 씨가 의아해하며 나가보려던 찰나 명숙 여사가 먼저 손을 씻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우편 배달부에게서 얇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낡았고 낯선 외국 우표와 함께 독일에서 보냈다는 소인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 날짜는 무려 50년 전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가는 복잡한 감정을 지영 씨는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파독 간호사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서 편지가 올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명숙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 씨와 성수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명숙 여사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더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2년 전 남편 성수 씨가 눈물로 무릎 꿇고 시어머니께 돈을 빌리며 썼던 3억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이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용증을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타들어갔습니다. 지영 씨와 성수 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습니다. 성수 씨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영 씨도 황급히 뒤따라가 외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명숙 여사는 타오르는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이걸로 빚은 다 갚은 셈이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애원과 질문에도 명숙 여사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충격으로 치매라도 오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제 이 빚을 핑계로 자신들을 완전히 내쫓으려는 마지막 경고인 걸까? 지영 씨와 성수 씨의 머릿속은 온갖 절망적인 생각들로 뒤엉켰습니다. 3억 빚보다 더 무서운 불확실성이 차가운 김장날 아침 가족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담근 김치는 유난히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소금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도 몰래 흘린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행동과 빚은 다 갚았다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수 씨는 옆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다 잠이 들었지만 지영 씨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침을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마당의 아궁이 앞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작은 손전등에 의지해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재가 손과 옷에 묻어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 하나, 오늘 아침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그 낡은 독일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용증은 태웠지만 편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함께 태워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지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듬던 그녀의 손끝에 재 속에서 바스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종이 조각 몇 개가 만져졌습니다. 지영 씨는 심장이 터질 듯한 떨림을 안고 조심스럽게 편지 조각들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불빛 아래서 조각들을 맞추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독일어 단어들과 함께 마리엔 수녀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해독할 수 있는 몇 개의 한글 문장이 보였습니다. 고 클라우스 슈미트 씨의 유언에 따라 오랜 시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클라우스 슈미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과 선물이라는 단어는 지영 씨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독일어를 아는 지인에게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편지의 내용을 완전히 해독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 앞에서 지영 씨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마리엔 수녀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50년 전 28배 젊은 간호사 박명숙이 겪었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퇴근하던 명숙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 독일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심한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가난한 유학생이라 병원 갈 돈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명숙은 청년을 자신의 작은 하숙방으로 데려와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약을 사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이며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간호 덕분에 청년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클라우스 슈미트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은인인 명숙에게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후 명숙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둘의 연락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는 평생 명숙을 잊지 못했고 최근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을 살려준 한국인 간호사 박명숙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수녀원은 그의 유언 집행을 맡아 수소문 끝에 마침내 한국의 명숙을 찾아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상속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액수는 아들 부부가 빚진 3억 원을 아득히 뛰어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워버린 것은 단순한 빚각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자 과거에 베푼 선행이 낳은 기적이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가 낳은 기적을 통해 자식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창밖을 보며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성수 씨는 아내의 손에 들린 편지 조각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모질게만 보였던 지난 세월 속에 이토록 깊고 따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명숙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창가에 앉아 50년 전의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앳된 간호사복 차림의 젊은 자신과 수줍게 웃고 있는 한 독일 청년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지영 씨와 성수 씨는 어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수 씨가 먼저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 씨도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명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50년 전 그 겨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던 젊은 날의 이야기. 가난했지만 총명했던 청년 클라우스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살려낸 후 느꼈던 벅찬 기쁨의 순간까지. 명숙 여사는 클라우스에게 받은 보답은 바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 도착한 이 기적 같은 소식이 하필이면 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도착한 것이
마치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차용증을 태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세월을 건너 돌아와 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미안함의 눈물이자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고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독일에 있는 변호사와 연락하여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상 이상의 거액이었지만 가족들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성수 씨의 빚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낡고 초라했던 지영 씨의 백반집을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클라우스 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50년 전의 따뜻한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명숙 여사의 뜻에 따라 유산의 일부를 파독 간호사 동료들을 돕는 재단과 어려운 환경의 간호학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명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의 자부심과 따뜻한 인자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겨울 클라우스 식당에서 담근 김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맛을 냈습니다. 짜디짠 눈물과 땀으로 버무려졌지만 그 속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기적이라는 특별한 양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이제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시어머니의 삶과 사랑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담근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듯 세 식구의 사랑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